어느 한적한 마을,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에 지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외부와의 교류가 적고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지영이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영이는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지영이는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아주 흥미로운 웹사이트를 발견했다며 지영이에게 꼭 한 번 보라고 권했습니다. 지영이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가 알려준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 웹사이트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블로그처럼 보였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알 수 없는 언어와 기묘한 상징으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영이는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말을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을 그 사이트에서 보낸 후 그녀는 특정한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나가고 싶다면 내 이름을 입력하라 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지영이는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은 갑자기 검게 변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낯선 속삭임이 그녀의 귀를 간지럽혔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지영이는 서둘러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외딴 집에 있었고 어디선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따라가자 낡고 붉은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고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 안쪽에는 그녀와 같은 얼굴을 한 다른 지영이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어디를 가든 그녀를 아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지영이는 점점 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가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후로 편안했던 일상은 무너지고 그녀는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던 지영이는 다시 그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했지만 더 이상 그 주소를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려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친구는 그녀에게 그런 웹사이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지영이는 그저 혼자서 비명을 지르며 방 안을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미친 듯이 마을을 떠나고 싶었지만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갇힌 것이 그곳인지 아니면 그녀의 마음속인지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지영이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잊혀갔고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 웹사이트에 메시지가 그녀의 꿈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의 진정한 이름을 찾을 때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날 이후 지영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헤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잃었던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아버지와 함께 걷던 산책로,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소소한 일상들, 진정한 이름을 찾기 위한 그녀의 여정은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에서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녀에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이는 그것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이는 그 목소리를 따라 다시 붉은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문을 열었고 그녀는 자신의 참된 이름을 외치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평화로운 자신의 방과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무서움은 자신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많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 중 하나를 기반으로 상상력을 더해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때 한적한 시골 마을에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는 낡고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었고 일몰 후에는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집에서는 50여 년 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어느 여름밤 이 집에 살던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 그 집에서는 기이한 소리와 으스스한 그림자가 목격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도시에서 온 한 젊은 부부가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들은 이 집의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아름다운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초기 며칠 동안 그들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다. 창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밤중에 어디선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부부는 바람 때문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남편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침대 옆에는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놀란 남편은 불을 켜려 했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고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내 역시 이상한 경험을 했다. 가끔씩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구수한 식탁 냄새가 감돌았고 그녀가 부엌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던 그녀는 갑자기 귓가에 누구의 숨결 같은 것이 느껴져 눈을 떴다.
그러자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도와줘 하고 속삭였다. 혼란스러운 부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를 상담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그 집에서 일어난 옛 사건과 집에 얽힌 소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두려움에 빠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속인을 불러 집을 정화하라고 권했다. 그들은 다소 망설였지만 결국 마을에서 유명한 한 무속인을 초대하기로 했다. 무속인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이곳이 영혼들의 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식탁 한가운데에 제단을 꾸린 뒤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무속인이 주문을 외우자 집 안은 갑작스러운 바람에 휘말렸고 심한 울음소리가 온 집을 울렸다. 두렵고 긴 시간이 지난 뒤 무속인은 부부에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안심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이상한 일들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됐다. 그들은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아이도 낳게 되었다. 그러나 가끔씩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부부는 그것이 오랜 친구의 방문일 뿐이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잠에 들곤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소리가 정말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몇 년 후 그 집은 다시 또 다른 가족에게 팔렸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나갔다. 그 집에 얽힌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 캠핑에서 벌어진 오싹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여름, 나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남해의 한적한 해변으로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 모두는 대학 입시를 마친 후에 해방감을 만끽하고 오랜만에 모이는 만큼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놀 계획이었다. 캠핑 장소로는 인터넷에 호젓하고 아름답다고 소개되어 있는 한 해변을 골랐다. 그러나 그 곳은 평일이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어 조금 음산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우리는 저녁 무렵에 해변에 도착해 텐트를 설치하고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고기를 구워 먹었다. 저녁은 무사히 즐거웠고 우리는 바다 근처에서 장작을 모아 캠프파이어를 시작했다. 싱그러운 파도 소리와 함께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놓고 낄낄대며 웃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도 잠시 밤이 점점 깊어지자 서서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불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어쩐지 더 길고 음침하게 느껴졌고 바람 방향이 바뀔 때마다 실루엣이 이상하게 흩어지고 변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깃대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우리 중 한 친구가 텐트 뒤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을 때 분위기는 달라졌다. 분명 우리는 이곳에 도착할 때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말이다. 모두가 긴장한 상태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때 멀리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소리는 너무나 모호하고 기이해서 언뜻 들으면 바람 소리일 뿐인 것 같기도 했다. 우리는 그냥 바람 소리겠지라고 서로를 안심시켰지만 점점 그 소리는 가까워졌고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우리는 누군가의 인위적인 목소리, 일관된 속삭임이 해변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깨달았다. 높은 풀 사이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라도 나는 것 같았다. 당황한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침내 우리는 가장 용감한 친구 하나가 주도하여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소리를 내며 다가가 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레 풀숲을 헤치며 향하던 중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사진과 붉은 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다. 글씨는 이곳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고 사진 속에는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결정했던 그 해변의 모습이 있었다. 단 사진에는 우리가 설치한 텐트와 불이 켜진 우리의 캠프파이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부랴부랴 짐을 챙겨 차로 돌아와 다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해변에는 몇 년 전 캠핑 사고로 가족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오니 밤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이 떠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과연 우리가 들은 이상한 소리와 편지는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을까? 친구들과 나는 그저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기를 바라며 다시는 그곳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했다. 날이 밝아올 때쯤 귀갓길 차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밤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침묵했다. 어쩌면 그 장소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맴돌았다. 누구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더 이상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밤의 경험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있다.